시사평론가 구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을 중고 거래하려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이 A 씨는 최근 중고 거래 앱에서 이 골드바 한 돈을 74만 원에 총 10돈 판매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날 시세가 83만 9천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돈에 10만 원 가까이 싼 가격이었는데요. 판매자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보내며 아파트 정문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약속 시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어서 업무 중이라 아내가 금을 문 앞에 걸어두고 나갔다며 입금하면 호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5만 원을 더 깎아주고 골드바 사진과 신분증, 아내가 보냈다는 문자 캡처까지 보내며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느낀 A씨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자 판매자는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중고 플랫폼에서는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비대면 사기가 가장 흔합니다. 경찰은 이 비대면 중고 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안전결제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중고거래 가끔 하는데 이 문고리 거래라는 건 뭔가요? 이 문고리 거래는요, 네. 이 중고 거래를 할 때도 대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서로 직장 시간이라거나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물건을 내 집 앞 문고리에 걸어두고 판매를 이제 해서 사고 싶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장소로 가서 문고리에 걸려 있는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이 먼거리 거래가 굉장히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자면 공개된 장소에 그 물건을 놓고 가는 것보다는 네. 보다 좀 안전해 보이죠. 그 물건의 안전한 보관 같은 부분이 가능해 보이고 네. 적어도 이걸 구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주소가 공개가 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공동현관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문고리에서 가져온다면 네. 믿을 만한 상황이겠구나라는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애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문고리 거래가 사기로서 지금 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 다시 한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기 사건이 나서 그렇습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안을 보면은요, 네.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네. 했던 겁니다. 이제 중고 장터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고 이제 구매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원래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고가의 휴대폰을 내 집 앞 문고리에 걸어두겠다고 한 겁니다. 이때 이 휴대폰 판매 대금이요, 무려 165만 원을 달했습니다. 비싼 휴대폰이었군요. 그렇죠. 먼저 입금을 해놓고 나면 네. 내가 우리 집 앞 주소도 알려주고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입금 이후에 바로 이 공동 비밀현관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내 집 앞 문고리에서 가져가라 이런 거래였던 거죠. 네. 실제로 문고리 앞에 이제 이 쇼핑백에 담겨 있는 사진까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오. 그리고 입금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네. 두 차례 더 내가 지금 이게 사업자 계좌인데 지금 개인 거래가 입증이 돼야지 출금이 가능해서 2번 더 보내주면 내가 당일에 나머지 대금은 바로 송금하겠다 했는데 이 말을 믿고 또 추가로 2번 더 입금을 해서 피해 금액은 무려 495만 원에 달하게 아이고. 됐고요. 결국 이 집은 이 주소는 가짜였고요. 예. 이 휴대폰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은 믿지 않으면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데 100만 원 넘는 돈을 계속 송금을 한다는 게 저 선뜻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뭘 믿고 이렇게 돈을 계속 입금을 했대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요, 믿을만 하니까 거래를 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중고거래 장터에서는 이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 이 아이디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판매자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에 대해서 후기 같은 부분도 달려 있고 우수 판매자라면 그와 관련된 어떤 인증도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디가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인증도 받은 아이디였고 네. 그리고 이전에도 판매했던 이력들이 좋았기 때문에 재구매 확률이 100%다 이런 인증까지 받은 상태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역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아이디 자체를 잠시 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마음대로 그럼 대여하면 이렇게 다 조작도 하고
사기를 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졌던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의 아이디를 내가 지금 지역 활동을 위해서 특히 어떤 가게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디 자체가 거래가 된다거나 대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여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의 방조라든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일보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이 유사한 피해 범행을 지금 피해자로서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단체 대화방을 개설을 해서 이 해당 아이디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확인해 본 결과요. 네. 지난 12일 기준으로 해서 총 64명의 피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금은 1,070만 원 상당으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구에 이르렀습니다. 거래 품목도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상품권, 게임기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두겠다. 입금을 하면 내가 이 주소와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했지만 막상 그 장소에 찾아가면은 어떤 물건도 있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도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사기친 이 사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는데 일단 범행 계좌, 입금을 받은 그 계좌의 소유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도 사실상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거친다거나 다른 사람 계좌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수사에 난항은 겪을 수 있겠으나 지금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문고리 거래라는 거 안 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죠. 사실 중고거래가 장점이 많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원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자체는 사실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거래를 할 때는요. 대면 거래가 원칙으로 되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그 대면하는 장소가 어떤 밀폐된 공간이어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안심 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적어도 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실제로 그 안심 거래 사이트에서 지급했던 돈이 지불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